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신경망 학습을 위한 텐서플로우 코드가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망 훈련의 그 세부사항을 살펴보기 전에 이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을 어떻게 훈련했었는지 한번 상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입력 특성 x와 매개 변수 w하고 b가 주어졌을 때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 즉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를 정의하는 데서 시작하죠. 그래서 f of x가 보통 w와 x의 dot product 더하기 b에 적용된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말하자면은 결과, 우리가 이렇게 g of g라는 이런 결과로 정의했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수식적으로 봤을 때 또는 코딩으로 봤을 때 이 g는 w와 x의 dot product 더하기 b로 계산되고요. 그 결과값이 1 나누기 1 더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g 승의 이 g 값으로 이 선형 관계식의 방정식의 결과값이 입력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 f of x 이렇게 계산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결국에 한 일은 그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지정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입력뿐만 아니라 이런 그 매개 변수 w와 b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 값이 변형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 말하자면은 그 수행하는 두 번째 단계, 스텝 2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로스와 코스트, 보통 우리가 손실, 그리고 비용이라고 번역하는 이 두 개의 함수를 지정하는 거였죠. 자, 우리가 그 로지스틱 그 회귀에서 출력 f of x와 그리고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y, 그러니까 실제 값이죠. 그거의 차이를 정의하는 그 단일 훈련 예제에 대한 손실, L이라고 보통 로스로부터 따온 거죠. 이 함수를 정의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그 함수는 이렇게 정의됐었죠. 로지스틱 로스라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y 곱하기 그 로그 f of x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 곱하기 로그 1 마이너스 f of x 이렇게 정의되었고요. 이게 정의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단일 훈련 예제에서 로지스틱 회귀가 얼마만큼 잘 수행됐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로스 함수가 정의되고 나면은 그 로스 함수가 말하자면 모든 훈련 자료, 즉 m개의 훈련 자료, i는 1부터 m까지의 훈련 자료에 대해서 각각 로스가 구해질 수 있고요. 그거를 모두 더한 다음에 m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그래서 평균적인 이런 로스 값을 우리가 비용 함수라고 다시 또 정의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J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J는 이 파라메타 W와 B의 함수로서 말하자면 모든 그 훈련 자료의 로스 값의 평균이다 라고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 다음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훈련하는 세 번째이자 그 마지막 단계는요. 여기 세 번째 단계는 W와 B의 비용 함수인 그 J of WB 이걸 최소화하기 위한 사실은 경사하강법으로 우리가 이 W와 B 매개 변수 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수식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따라서 W는 기존의 W 빼기 알파 학습률 곱하기 이 비용 함수의 말하자면 W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이 곱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B도 마찬가지죠. 즉 B 빼기 학습률 곱하기 DJ over DB라 그래서 이 총 비용 함수의 B 방향, 파라메타 B 방향으로의 편미분 값을 곱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1단계에서는 그 입력 x와 매개 변수가 주어지면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하는 거고요.
2번, 두 번째 단계에서는 손실과 로스와 코스트 함수를 지정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로지스틱 회계를 훈련한 그 비용 함수를 훈련해서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세 단계가 동일하게 텐서플로우에서 신경망을 훈련하는 그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세 단계가 신경망 훈련에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다음 앞으로 나올 세 슬라이드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번에는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요. 모델을 지정하는 겁니다. 즉 입력 X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매개 변수 W하고 B가 주어졌을 때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 그게 바로 1단계인데 이 코드 조각이 지금 신경망에서는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시퀀셜을 써서 3개의 층으로 구성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 순방향 전파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추론 알고리즘에 우리가 할 때 활용되는 모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모델을 컴파일하고 사용하려는 이 손실 함수, 로스 함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진 크로스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교차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사용한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로스를 지정하면은 사실은 비용 함수, 코스트 함수를 다시 활용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여기서 평균,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비용 값을 평균을 해서 그 평균값, 비용 함수를 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신경망의 매개 변수를 구하는 함수인데요. 이 비용을 여기서 말하는 로스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메타를 말하자면은 구하는 최적화시키는 이 비용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훈련이 진행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신경망 훈련의 맥락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모델 생성 또는 모델을 정의하는 그러한 단계인데요. 입력 X하고 파라메타 W와 B가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부터 출력을 계산하는 방법, F of X를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썼던 그런 3층 구조의 네트워크의 예고요. 그래서 그것을 코드로 만들었을 때 보여주는 그러한 코드인데 신경망 전체 아키텍처를 단 이런 세 줄로 정의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은 25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첫 번째 층은 유닛이 25개,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 두 번째 층은 15개의 유닛으로 15개의 유닛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마지막 층은 출력층은 하나의 유닛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함수는 시그모이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텐서플로우 안에서의 이 모델은 신경망 전체 아키텍처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텐서플로우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입력 X와 우리가 파라메타 W와 B가 각각의 층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로부터 F of X 또는 우리가 A3라고도 부르는 마지막 3층에 출력되는 활성화값 A3가 F of X라는 함수, 이 모델의 말하자면 결과로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텝 2입니다. 스텝 2에서는 손실 함수와 비용 함수를 정의하는 그러한 지정하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손실 함수를 정의하기만 하면은 이 텐서플로우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이 손실 함수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로스 함수를 계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 손실 함수만 정의하면은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핸드리튼 디지트 분류 문제는 0 또는 1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 구분하도록 했죠. 결국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즉 이진
분류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이때 그 텐서플로우에서 사용하는 그 손실 함수는 로지스틱 함수에서 로지스틱 회귀에서 사용하던 로스 함수와 똑같은 함수를 씁니다. 즉 -y 로그 f of x 빼기 1-y 곱하기 로그 1-f of x. 우리가 앞에서 로지스틱 회귀에 사용했던 손실함수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서 y는 당연히 우리가 보통 그 타겟, 그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f of x는 말하자면 신경망에서 말하자면 예측한 출력 값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 그 텐서플로우에서도 이거를 이진 교차 말하자면 그 엔트로피, 그러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통계학 분야에서 이 함수를 지칭할 때 이 함수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거를 그 이진 분류에 활용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러한 손실 함수를 사용하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를 손실 함수로 쓰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텐서플로우 상에서 이를 구현하는 문법은요, 이 손실 함수를 사용해서 신경망을 컴파일하도록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문법이 이렇죠. 모델점 컴파일하고 아규먼트로 로스라는 이런 아규먼트의 값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함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가로 열고 닫고라는 이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사실 원래 역사적인 이유로 사실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케라스라는 사실은 라이브러리는 이 텐서플로우랑은 독립적으로 사실은 별개의 프로젝트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병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 텐서플로우 안에 케라스가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앞부분은 그 소위 그 앞줄에 말하자면은 그 라이팅이 돼서 임포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tensorflow.keras.losses라는 여기 그 소위 패키지 서브 라이브 그 카테고리에서 임포트를 해서 사용합니다. 즉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요 함수를 그 임포트해야 되고요. 그 임포트된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지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컴파일의 로스라는 아규먼트의 값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가 그 리그레션 문제라면, 그러니까 그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회귀 문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면요. 즉, 그 predicting numbers not category, 그러니까 숫자를 예측하고 싶은 게 그 회귀 문제였죠. 그때는 보통 이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 함수를 쓰지 않고요. 많이 쓰는 것이 mean square error, 즉 평균 제곱 오차 함수를 많이 씁니다. 이 평균 제곱 오차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역시 이 tensorflow.keras.losses 요 losses 함수에 제공되는 그 종류의 로스 함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그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mean square error라는 이름의 함수가 있고요. 그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loss라는 아규먼트 값으로 mean squared error 가로 열고 닫고라는 이러한 함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텐서플로우 안에서는요, 이 손실 함수를 말하자면 정의하는 함수명만 써주면 우리가 최소화하려는 것은 그 평균 값인 걸 알기 때문에 알아서 훈련 예제, 모든 훈련 예제에 대한 그 손실 값의 말하자면 평균을 말하자면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요 그 컴파일 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 함수를 표현할 때 J of WB equal 이와 같은 그 수식을 쓰죠. 로스 함수의 말하자면은 모든 자료에 대한 평균 값으로 이해를 할 때 여기서 WB를 그냥 대문자 W, 대문자 B로만 썼는데요. 실제로 이 W와 B는 그 네트워크가 포함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매개 변수를 포함하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층에 말하자면 그 가중치값 W1과 바이어스값 B1, 그리고 두 번째 층에 그 가중치값 W2와 B2, 그리고 W3, 세 번째 층에 W3와 B3를 다 포함한 이러한 그 매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비용값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각각의 그 훈련 자료에 대한 말하자면 예측값 f of x는 사실 그 모든 네트워크의 그 층들을 통과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매개 변수들이 이런 w와 b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표현될 때는 f, w, b 아래 첨자로 써주고요. x 이렇게 써주면 좀 더 명확한 그러한 그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신경망 모든 계층에서 사용되는 말하자면은 손실함수와 비용함수의 정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텐서플로우에서의 비용함수를 최소화하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즉 비용함수 J of W를 최소화시키는 W 값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W는 이제 모든 W와 모든 B를 포함하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각 층마다 즉 L번째 층에 W가 있고요. 그리고 각 유닛, J번째 유닛마다 W와 우리가 B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층에, 각 유닛에 필요한 W, L, 밑줄 J, W, L, 밑줄 B라는 값을 이전에 했던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업데이트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W, L, 밑줄 J 빼기 알파는 보통 우리가 학습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비용 함수에 주어진 W, 요것은 L이겠죠. 여기에 L이 빠진 것 같습니다. 위첨자 L, 아래첨자 J 방향으로의 미분 값을 구해서 곱해서 빼주는 이러한 그 형식을 띄웠던 걸 알고요. B도 마찬가지죠. 주어진 B 빼기 학습률 곱하기 이러한 그 비용 함수에 주어진 B, L, J로의 미분 함수 값을 곱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그 계산은 사실은 데리베티브, 이 미분항이죠. 이 미분항. 즉, W 방향으로 또는 B 방향으로 미분항인데 이것을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써서 계산을 합니다. 그 신경망 그 알고리즘에서는요. 그런데 이 신경망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이 백프로퍼게이션, 이 그라디언트 그 방향을 구하는 이 계산법을 우리가 따로 코딩하는 건 아니고요. 모델 안에서 fish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자동적으로 이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그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주어진 그 우리가 또 아규먼트로 주는 매개 변수로 주는 인수의 횟수 f를 100이라고 주면은요 100번 반복을 해서 미니멈 값을 찾아가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말하자면 구현이 되는 코드입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그 피팅하고자 하는 데이터 X와 그 타겟 라벨 Y도 한꺼번에 줘야겠죠. 이게 말하자면 가장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 신경망 학습법인데요. 사실은 그 경사하강법보다도 좀 더 빠른 알고리즘이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추후에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 뉴럴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보통 텐서플로우라는 것과 파이토치라는 이 두 가지로 많이 대변되는데요. 이것들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직접 개발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많이 숙성된 그런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그 직접 그 신경망을 말하자면 구현할 필요는 없어지고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가 코딩하는 방법을 아마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내부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그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해도가 충분히 얻게 될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중 퍼셉트론,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기본적인 신경망 훈련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그 신경망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 변경할 수 있는 그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활성화 함수로 쓰던 그것에 대안으로 다양한 활성화 함수를 우리가 교체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동작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